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어민 강사와 비자 서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혹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의뢰하다가 의뢰를 취소하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으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이제 기존에 근무하던 강사의 친구가 오겠다고 그래갖고 그 친구랑 직접 컨택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요번에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뭐 요번 선생님은 남아공 선생님이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남아공 선생님이 자기 친구를 데려오고 싶다고 에이전시한테 하지 말고 자기 친구를 데려오자고 그래갖고 저랑 진행하다가 우리 인터뷰까지 하고 마음에 들었는데 자기가 본인이 직접 컨택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이번 거는 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친구를 소개받았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원장님께 그것도 괜찮다고 뭐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직접 하시라고 그래갖고 잘 되는 줄 알고 저는 뭐 다른 일 제 일에 열중했죠. 근데 한 10일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한테. 그래갖고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서류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서류가 비자 서류가 왜 비자 서류 그때 확인을 안 하셨냐니까 다 본인이 됐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폴리스 체크도 금방 나온다고 그래갖고 기다렸는데 나오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남아공 강사 같은 경우는요, 서류가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진행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아공 강사들 같은 경우는 남아공 강사는 본인들은 오고 싶어서 서류 준비돼 있다, 곧 나온다, 비자 서류 나온다, 뭐 폴리스 체크 금방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인터뷰할 때는. 근데 그게 본인이 빨리 나오고 싶다 그래서 그게 폴리스 책이 빨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남아공 그 경찰서는요 최소한 6주 걸려요. 저 경험으로는 6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온다고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 기다리다가는 절대로 시간을 못 맞춰요. 어라이벌 타임을 못 맞추기 때문에 남아공 강사의 그 서류는 본인이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이상은 믿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자기가 직접 폴리스 스테이션 가서 어플라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뭐 2주 지났다 뭐 3주 지났다 그래도 못 믿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경험해 본 건데 언제 나올지 몰라. 진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질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믿질 않기 때문에 만약 신청했어도 네가 돈을 더 써갖고 급행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엑스퍼데이팅 에이전시 거기도 100% 믿지는 못하는데 그나마 폴리스 스테이션보다는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 돈 받고 하는 데라 거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거기다 의뢰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혹시 만에 뭐 친구 소개로 뭐 이렇게 직접 하게 될 경우 서류가 손에 모든 서류를 다 들고 있지 않는 강사의 경우는 해외에 있는 강사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뭐 강사가 나온다 그래서 리크루팅 피 조금 맡긴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저희한테 좀 옵니다. 그런 문제예요. 미국 캐나다 강사는 그래도 좀 낫지만 미국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스 스테이션에 지네들이 직접 FBI 직접 신청한 사람들은 이건 기다리면 절대로 안 돼요. 아포스틸도 더 심하죠. 미국 강사의 경우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게 꼭 급행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갖고 직접 하실 때는 항상 서류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제3국에 있는 강사들은 하면 더더욱 안 되고요.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3국에 있는 해외에 나와 있는 강사들 그 사람들 기다리다가 어떤 원장님도 또 연락이 와서 지금 뭐 중국 강사가 중국에 있는데 뭐 미국 강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지금 서류 준비한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서류가 안 오네요.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서류 못 갖춥니다. 제 경험으로 서류를 못 갖춰요. 미국, 캐나다 강사가 제3국에 있을 때는 본인들이 서류를 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를 접촉하면 서류를 본인들이 다 준비하기 전에 날 접촉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딱 한마디 써서 보내요. 한국에 오고 싶다 그러면 너 서류 다 갖추기 전에 접촉하지 마. 왜냐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 서류를 갖춘 사람들을 못 봤어요. 제 3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미국, 캐나다 강사 중에. 그만큼 서류 갖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갖고 뭐 본인들이 외국인 강사 컨택은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친구를 소개시켜준다, 뭐 한다, 그럼 일단 스타팅 데이트랑 그게 만약 스타팅 데이트가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다. 그럼 상관없어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지만 만약 스타팅 데이트가 2개월 이내다. 그러면 서류를 완벽하게 손에 쥐고 있지 않는 이상은 원장님들이 뭐 그 사람들이 서류를 갖추겠다 그 말만 믿고 진행하다는 큰 낭패 봅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강사들, 제 3국에 있는 강사들이나 서류를 손에 안 갖추고 있는 강사들, 특히 남아공 강사들, 미국 강사, 이런 강사들을 직접 컨택할 때는 이 서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냥 그 뭐 강사 친구나 뭐 강사가 직접 접촉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서류를 손에 물론 쥐고 있으면 그 강사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은 강사들은 서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스타팅 데이트를 못 맞출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쓴다는 거. 우리들은요, 강사를 접촉하면 그 강사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강사들을 서류를 갖추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부터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줘요, 일일이. 그러지 않고선 그 강사들이 제대로 서류를 손에 못 쥡니다. 그 정도로 세심하게 해야지 서류 갖추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서류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